과거 제도는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이제 고려 광종에서 시작됐거든요. 그 아는 이유가 저희 때 그 배울 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고려 광종 시험 제도를 만들다니 분노했던 기억이 나서 이제, 광종. 예, 그래서 물론 중국에서 들여온 거고 중국은 더 오래됐죠. 한 거의 1500년 가까이 유지가 된 이 동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유지가 된 제도예요. 아마 조선 초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이런 제도들이 뭐 그럭저럭 운영이 됐던 모양인데 이제 후기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 참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나오는데 지나가던 안악이 줄이 있어서 그 줄을 당겼더니 이제 다다다닥 땅에 깔려 있고 대나무 통 안에 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 시험장으로 연결됐다. 뭐 이렇게 실록에 나와 있어요. 숙종 실록에도 보면은 이제 부정행위자가 나오는 바람에 시험 전체를 다 무효화시킨 적도 있었다는 걸 보면은 그럴 만큼 과거 제도가 타락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과거 제도라는 이 시험이 서양인들한테는 되게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이거야말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공정한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몽주의 사상이 싹 트던 서양에 전해져요.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군인을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보내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대규모로 사람들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 제도의 혁명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가장 최소한의 어떤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그 시험이 바로 사지선다형 시험입니다. 아, 객관식. 그래서 인류 역사상 동양에서 서양으로 간 시험이 큰 혁명을 도약을 하는데 그게 바로 사지선다형 시험. 그 서양 사람들 또 광좌 뭐 이러겠네. 네? 그걸 알. 죄송합니다. 아니, 광종 전에는 중국에서 있었겠죠. 서양 사람들 또 아니죠. 광성 그랬겠죠. 광성 그랬겠죠. 그 대규모로 군인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IQ 테스트로서 이게 처음에 각광을 받지만 이제 이 시험이 그 발상지였던 동양으로 다시 역수입이 되는데 근데 이제 1961년 군사 정권이 들어서자 사회 전체를 일신하고 뭔가 그래야 될 때 입시를 사지선다형을 보면 어떨까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와요. 근데 사지선다형 시험이 공정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문제가 항상 처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험이 1965학년도 입학시험이에요. 중학교 입학시험. 무즙파동이라고 하는 거죠. 무즙파동. 이런 거예요. 문제가 쭉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다음 중 엿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문제 너무 어려운데. 엿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일단 엿기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지선다형이니까 1번이 답인데 디아스타제가 답이에요. 디아스타제. 이게 아마 낯선 용어일 텐데 우리가 배운 식으로 얘기하면 아밀레이즈예요. 아밀라제. 침에 있어서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죠. 그 아밀라제 효소들의 집합체를 디아스타제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4번 답안이 무즙. 예, 무즙. 우리가 보기엔 되게 생뚱맞은 답이잖아요. 무즙. 근데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침과 무즙에 디아스타제가 많이 들어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학생들은 이제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문제를 출제한 측에서는 1번이 답이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학부모들이랑 이제 학생들은 아니 4번도 답이다. 이제 막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학부모들이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서 막 가져오고 결국 이거는 다 맞다. 이 문제는 다 맞게 해줘야 된다고 해서 구제를 해줘라.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더 문제가 커진 게 이 난리통 틈에 또 이제 부정이 저질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추가로 일부를 편입시켜서 합격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8명인가를 몰래 끼워서 합격을 시켜줘요. 그 몰래 끼워 넣은 사람들이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권력자들인 거죠. 이게 밝혀지는 바람에 또 한바탕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1969년이 되면은 중학교 시험을 폐지하게 돼요. 이 폐단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결국 폐지. 그러니까 비평준화에서 이제 평준화로 바뀌는 게 중학교까지는. 그렇죠. 네. 그게 이런 부정과 시험 그 문항 오류 때문에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시대에도 먼 과거도 아니죠. 2005학년도죠. 2004년이죠. 그때 대규모 입시 부정이 있었어요. 시험 부정 행위 파문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가담자만 90여 명에 이릅니다. 문제를 풀고 답을 내보내준 수험생 40명. 이 답을 받아 종합한 뒤 다시 수험생에게 정답을 보내준 후배 40명 등으로 핸드폰을 자기 허벅지나 이 어깨에다가 붙여요. 테이프로. 문제를 푸는 거죠. 풀어서 답을 알게 되면 손으로 쳤대요. 이렇게 모르스보로. 작게.
그럼 이제 중앙센터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몰스보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는 거죠. 첨단 기기를 이용한 전대미문의 집단 부정행위. 학생들의 대담무쌍한 시도는 그러나 점수와 관계없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걸리면은 이게 2년인가 3년인가 또 뭐 못 보게 되고. 예, 시험을 못 보게 되고 3부 처리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대규모 부정이 있었어요. 시험을 부정하면 죄가 업무방해죄거든요. 위계에 의한. 아, 시험은 업무 공무집행 방해. 그게 국가시험에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군요. 컨닝한 게 사기죄가 안 되는 게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기망해서 취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고등학교 동창생인 이군 등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점수를 올리자고 모의한 뒤 주택가 놀이터 등지에서 수차례 이행 연습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시험도 과연 그 시험이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뽑는 적합한 방식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이제 마이클 샌더리 쓴 책 있잖아요. 네. 공정하다는 착각. 그 책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시험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능력주의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는 능력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생기는 오류는 이런 능력을 갖지 못한 이런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 열패감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은 네 책임이야. 이 공정한 사회에서 네가 못했기 때문이야. 더 안 좋은 것은 이 경쟁의 승자들한테 오만함을 너무나 많은 걸 주죠. 키워주는 거죠. 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받은 보상이고 나는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막 누려도 이건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불평등을 허용하는 수많은 어떤 요인 가운데 하나가 지나치게 과장된 능력주의가 아닐까. 우리가 한 번도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능력이야말로 꼭 중요한 것이고 능력을 가장 드러내주는 가장 공정한 잣대가 시험이라는 우리의 그 오랜 믿음이 혹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닐까? 교육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강남이 이제 이름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 강남 대치동의 학원가 이야기. 그래서 아마 최근에 가장 유명한 그 교육과 관련된 범죄라고 할까?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이라고 알려진 그 사건이죠. 네, 그렇죠. 서울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자매가 동시에 문과, 이과 1등을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의 아버지가 이 학교 교무부장입니다. 근데 아마 아이들을 키워보신 학부모들은 다 아시겠지만 등수가 갑자기 오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상위권에서 등수가 갑자기 오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한 50몇 등 정도 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제 전교 1, 2등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모두의 의심을 그렇죠.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후 나중에 막 뭐 촛불 집회를 벌이고 그래요. 부모들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크게 사건화되고 결국은 그 작년이죠.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징역을 받아서 지금 현재 경찰은 이들 부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전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와 시험지를 확보했습니다. 비뚤어진 자식 사랑으로 지탄을 받았던 당시 교무부장에게 오늘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교육열이 이제 너무 이제 우리나라가 과하다 보니 아마 어느 학교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문제화되지 않을 뿐이지 시험 칠 때마다 모두가 다 초긴장 상태가 되고 시험을 한 번 치를 때마다 전쟁을 치르는 듯한 다들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초예민. 네. 근데 이런 사실 부정행위가 고등학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SAT라는 실험이 있는데 SAT 미국 수능이죠. 그렇죠. 요즘에. 미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건데 어쨌든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전 세계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보니 이게 이제 1년에 한 몇 차례 쳐요. 우리 수능은 한 번 보지만 근데 세계적인 국제적인 시험이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은 나라마다 9시에 시험 본다면 시차가 다르죠. 시차가 쫙 있으니까 서로 사실 동시에 볼 수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여 네. SAT, 즉 미국 대학 수능 시험지를 태국에서 미국으로 빼돌린 유명 학원 강사가 붙잡혔습니다. 태국까지 원정을 가서 현지 응시자에게 우리 돈 15,000원 정도를 주고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이 문제지에 정답을 달아 한국인 유학생 2명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유학생 2명은 미국에서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렀고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날짜 변경선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먼저 시험을 보면 거기 시험 보고 시험 문제를 다 입수한 다음에 나중에 시험 보는 나라의 사람한테 그 문제지를 넘겨주면 그러면 이게 사실상 컨닝을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지구의 자전을 활용한 전제네요. 그렇죠. 물리학적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는 건데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로지 입학했다는 것만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열이 사실은 이게 교육열이 아닌 거예요. 아 맞아요. 교육이나 학문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어서 그렇게 부정행위라도 써서 내가 공부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입학했다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자격증? 이랬었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그걸 얻기 위해서 벌이는 그런 부정행위 전쟁이라는 거죠.